박지원 대표입니다. 최근에 나온 통계죠. 통계를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소득계층에 속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 내용을 보고 참 우울한, 또 시대적으로 봐도 이게 왜 인생이 복골복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현실이어서 좀 씁쓸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가나 뒤로 가나 최종적으로는 부동산이 문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기 지난 한 3, 40년, 4, 50년을 거쳐오면서 겪었던 어떤 그 자산 격차라는 게 결국 부동산으로 인해서 발생을 했구나라는 그 사실이 씁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8, 90년대, 90년, 2000년대를 거쳐오면서 누군가는 운이 아주 좋게 서울에 살았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또 저기 지방에서 발령이 나서 지방에서 생활터전을 마련하신 분도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내 고향이 지방이셔서 그쪽에 계속 이렇게 사시는 분도 계셨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에 다녔다,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에 다녔다, 아니면 삼성에 다녔다, 그렇게 하더라도 같은 현대자동차 다녔던 분들도 울산에서 근무하신 분하고 평택에서 근무하신 분하고 또 서울에서 근무하신 분에 따라서 똑같은 월급 받으면서 자산 격차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문제죠. 실제로 우울하죠. 똑같이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입사해서 벌써 한 20년 차 되셨을 거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입사해가지고 2025년인데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다. 그런데 내가 연봉이 1억을 받는다. 울산에서 1억을 받아서 내가 차곡차곡 저축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분들이 울산 집값을 보니까 대출까지 받았는데 지금 20년 동안 얼마 안 올랐네? 이거잖아요. 근데 서울은 그때 5억이고 나도 5억이고 너도 5억 나도 5억 했는데 얘는 20억이 돼 있고 나는 아직 10억이네? 그럼 여기서 자산 격차가 배가 난 거예요. 예. 그러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는 건 당연하죠. 그죠? 그래서 중산층이 60%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하위층,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상대적인 박탈감도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박탈감은 결국 부동산 격차에서 생겼다라는 그 통계치가 나와서 참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했어요. 자신의 소득만 가지고는 중산층 맞으시죠? 네, 대부분 60% 정도 가까이가 내 소득만 가지고도 60% 정도는 나는 이 정도 벌어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고 삶의 만족도도 좋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쟤하고 나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하위층이네 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얘기 거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이 부동산 격차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소를 하고 가야 되는 게 우리 시대적인 요구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제가 이제 공시지가 얘기도 드리고, 그래서 서울만 자꾸 오르는 현상, 그것도 서울 중에서도 일부 강남 3구, 용산, 마용성 이런 지역들만 계속 상승하는, 그러면서 그 외의 지역들은 상대적인 박탈감 내지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쉽게 해소가 되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앞으로 모든 전문가들이 하는 거는 초격차, 지방 포함해서 이런 지방 간, 수도권 간 격차, 그 다음에 소득 계층 간 격차, 서울에서도 강남 3구 플러스 용산 포함한 이런 부자 동네와 그 외의 지역들 간의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다라는 게 대부분의 중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 격차에 대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시는 방에서 그냥 지금 내가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주거에 대한 어떤 그 만족도는 사실 지방에도 높을 수 있어요. 왜? 같은 돈을 사고 한 5억짜리를 사도 지방에는 평수도 넓고 환경도 좋으니까.
그런데 인프라나 이런 교통 이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내 자산에 오르는 걸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면 따박따박 저축하셔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시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사람이 그렇게 되나요?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투자에 대해서 뭔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격차가 벌어졌으니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꼭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 투자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부동산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부동산 가지고 말씀드리면 가끔 제가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아파트죠.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투자 관점에서 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이건 실거주도 아니고 내가 또 뭐 상황이 되면 내가 가서 살 수도 있어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투자 관점에서 자 똑같은 돈을 같은 기간 동안에 했을 때 내 자산을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높은 쪽이 어딘가를 고민하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사놓으면 오르던 시대는 저는 거의 끝나갔다고 봅니다. 특히 주택시장이나 이런 거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압구정에 50억짜리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사셔서 100억이 되신다고 하는데 이 100억이 예를 들면 지금 뭐 70억, 80억이라고 해요. 30평대가. 그런데 이게 100억이 되는 기간이 10년이 넘게 걸리고 20년이 걸리면 이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건 투자라고 생각 안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내 자산 50억이 가야 할 곳을 찾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수익률이 5% 이상 되는 지역들, 연간 수익률입니다. 5% 이상 되는 지역들 찾으셔서 이 자산 격차를 줄이지 않으시면 그냥 나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왜? 격차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성공하실 투자일 수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얘랑 이렇게 했는데 지금 10억의 격차가 있으면 이 10억의 격차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도 여러분 투자는 하셔야 돼요. 왜? 이분의 10억짜리 자산은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그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어느 시점에 따라가려면 나도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러면 계속 이 사람하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괜찮아요. 나는 소득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내 자녀분들한테 뭐 상속이나 증여를 뭐 나는 할 게 없어. 그래서 할 생각이 없어. 왜 내가 그걸 자녀한테 줘라고는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으로 하면서 생기는 박탈감은 뭐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해도 생기실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투자에 대한 생각은 정말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사놓으면 오르던 옛날 부동산 시장의 그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 중산층의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위층에 속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투자에 대한 생각, 마인드는 꼭 리셋을 좀 하셔서 다시 한번 투자 공부를 좀 하시는 그런 어떤 현명함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을 잘 쫓아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가셔야 그나마 계속해서 벌어지지 않는다. 이런 자산 격차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말씀을 드려요. 이 자산 격차 여러분의 노력하기에 달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당장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셔서 내 가족과 또 내 그 노후를 잘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뭐 새삼스럽게 이 중산층에 관한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정말 치열하게 준비하시고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이 갈수록 이 자산 격차는 계속 벌어질 거다.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거다.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